제 취미가 질문 받는 게 취미라 그랬으니까요. 그 모르시는 거 있으면 잘 물어보고, 그때그때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그 제가 만약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래갔는데, 아, 몰라도 되는가 보다 같이 모르면 안 되고, 아까 그 짝꿍 잘 만나라는 게, 하여튼 한 사람에 대해 이해해야 됩니다. 뭐 저번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자꾸만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저는 A라고 가리키는데, 여러분 자꾸만 B라고 알고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화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할머니하고 미국 할머니하고 둘이 대화해도 여러분 그 지방 가면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데도 있죠? 그 할머니가 1시간 기다리다 버스가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왓데이, 왓데이 그러니까. 왓데이 그러니까 미국 할머니는 무슨 요일 물어보면 이제 먼데이, 월요일이라고 먼데이 그러니까. 뭔데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뭐냐고 물어보는지 알고 또 버스데이, 버스데이. 남들이 볼 때 두 사람은 대화는 하죠, 지금. 서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꾸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지금, 뭔 말이라 딴 생각하고 계시면 딴 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하여튼, 모르시면, 그때그때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국가가 뭘 거둘라고, 세금 거둘라고, 뭐 갖고 있는 사람한테,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대장을 만들어야지만이, 어떤 장부가 있어야지만이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장이란 장부를, 이런 장부를 만들려면, 국가 여기다 뭘 써놔야 돼요, 이거. 이런 걸 써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했죠? 요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는 국가가 정하는데, 그 정하는 걸 정하는 걸 지번은,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문에 뭘 붙인다고, 9번을 붙인다 했죠? 그런 게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오니까 그거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럼 머릿속에 왜 인접지 본문에 9번을 붙일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죠? 그 위에서 조상님이 막 내려다보니까 5년 하라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게요. 그냥 인접지 본문에 9번 붙인다고 그렇게 정해놨다고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그런 생각하면 그 조상님이 내려다본다니까. 지목은 몇 가지가 있고 28가지가 있는데 지목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 특징어라든가 단서조항 다만이라든가 큰 거 안에 작은 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경계는 아까 지상경계 살펴보고 면적은 측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끝수처리 있죠? 끝수처리 그거 보자니까 그거. 그 다음에 이 공부에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라고 이거 대장에 뭐가 써있냐 대장에 도면에 뭐가 써있냐 아니고 도면에 그죠? 도면에 그거 외우라니까 그거. 여기 써있는 게 뭐냐 아니고 써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 그냥 네모 그려놓고 뭐라고 외우자는 게 금방 해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방면적 사용 소유자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가 있죠? 말만 빠르면 거의 5초면 5초면 그런 게 외우니까 자꾸만 반복하라는 게 반복하게 문제 나오면 내가 외웠던 거하고 비교해보고 그걸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적응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외운 거하고 또 문제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면서 내가 외운 거하고 문제 풀이하고 그 기술적인 문제 있죠? 그런 거 내가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그나마 2주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어느 학원 가니까 아직도 누구세요? 그런 분이 계셔갖고 하도 오래 있다 나타나니까 누구세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갖고 얼굴도 까먹는 판에 이게 내용이 남아있겠냐는 게요. 결석하면 큰일 난다는 게 한 번 결석하면 결석하지 말고 부조리 나와서 잘 들어주시고 그때 모르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건축물의 위치는 이 지적대에는 그거 없어요. 다만 법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문화됐다 그래요. 법에는 남아있는데 쓰지는 않는 걸 우리가 죽은 문장이다. 법 문장 중에 죽은 문장이다. 사문화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현황도라고 하는 도면에 보면 이 필지가 있죠. 그러면 이 바닥에 이 건물이 위치 있죠. 바닥 위치. 이게 건물이 니은자로 위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걸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는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 현황도라고 하는 이 도면에는 남아있는데 우리가 방금 그랬죠. 이 지적 공부에는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있는 거지 현황도라고 하는 도면은 안 들어가지 않아요. 순수하게 지적 공부라고 법에서 말하는 지적 공부는 몇 가지뿐이 없다는 게 이거 8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위치는 이 현황도라는 데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다고
지적되는 애들은 현실적으로 없지만 어디에는 저 규정이 났다? 법에는 규정이 났으니까 할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맨 뒤에 뭐로 끝나면 기준점의 위치. 자,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이 위치하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해 지금 요번 달하고 1월달, 2월달은 뭐예요?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것만 확실하게 나올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하고 이제 3, 4월 달에는 이제 뭐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아닌 조금 덜 중요한 거. 별표 2개짜리가 아니라 이제 큰 별짜리가 아니라 별표 하나까지 이렇게 쭉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이제 뭐예요? 안 했던 거 이제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 달 1월달, 2월달에는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해보세요. 그럼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갖고 확실하게 나올 것만 확실히 하는 거니까 지금 올해 요번 1월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2차만 하신 분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면 2차 하신 분들이 올해 떨어지면 땡이니까 꽝이니까 뭐예요? 꽝이니까 그 점수를 몇 점 맞기를 원하시냐면 뭐 70점 이상을 맞기를 원하시니까 그분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1, 2차 동시에 하신 분들은 1, 2월 달에 하는 거라도 그거라도 확실하게 하라니 그거라도. 여러분 그 합격 만약에 하시면 만약에 60점으로 딱점으로 합격하시죠? 막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막 짜릿해요. 내가 합격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점수가 막 7, 80점 합격하신 분은 당연히 합격하지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가고 그냥 표정이 없어요. 근데 딱 점을 합격해보세요. 막 소름이 돋아갖고 합격했구나 이러죠. 더 소름 돋는 뭐 요번에 그 2차에서 하나가 문제였어. 한 문제가 문제였어. 하나가. 근데 지적법에서 그 B형 12번 문제가 전부 답이라고 해놨어요. 그래갖고 떨어진 줄 알고 막 그냥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학원에서 붙었다 그래갖고 막 갑자기 막 술 먹다가 잠 깨트리고 막 그게 짜릿한 점수라니까. 그런 점수가 짜릿. 떨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냥 그 정답 모두 정답을 해갖고 합격하신 그렇게 짜릿한 거예요. 그런 기분을 느껴보시고 했죠. 응? 자, 그래서 이번 달에 하는 걸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 여러분 그래서 넘기세요. 좀 넘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넘기시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공부까지 했죠? 그럼 만약에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대장에 소유권자가 갑이고 충청도에 있고 그 다음에 지번이 100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이고 면적이 500이죠? 자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어디에다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 여러분 이제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만약에 뭐예요? 무슨 지구 막 구역 나오죠? 개발지역 저기 갖고 뭐예요? 상업지구다 하게 되면 논에다가 집 짓죠? 집이 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가 되죠? 인허가 받아서 이제 집 지으면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목이 바뀌게 되죠?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얘기한다는 게 토지에 뭐가 생긴다는 게 이동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예요? 지적 공부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 이런 걸 쓴다 그랬죠? 그럼 이 만들어진 지적 공부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자 달라진다 이제 그걸 배우자니까 그걸.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공부에 이제 뭐예요? 열람하고 등본교본은 자 우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차 하고 몇 페이지에 100 자 쭉 넘겨서 104페이지 있죠? 그 4번 챕터 4죠? 챕터 4. 그 챕터 4 토지 이동 및 뭐예요? 정리 나오죠? 그거 보자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회 때 마지막 나왔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시험에 나왔던 게 25회 때 나왔던 게 토지동이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보통 한 4년과 5년 터울로 해서 한 문제씩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온다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온다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게 토지 이동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지만이 푸는 문제가 아닌 게 나와 아닌 게. 그 토지 이동의 정의를 1번 한번 줄쳐보시면 거기 여러 읽어보면서 주시겠습니다. 토지 이동이란 자 시작. 토지 표시 가로 열고 소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말하는데 이게 토지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토지의 이동이란 정의는 무엇을 토지 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자 뭐가 토지 이동이 나오죠? 자 토지 표시 나오는데 이 토지 표시는 뭐예요? 토지 표시는 여기 얘기하는 거 이거 6가지. 뭐가 토지 표시라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이게 바로 뭐라고? 토지 표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에는 몇 페이지예요? 노트 몇 페이지 있어요? 지금 그대로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하고 똑같이. 몇 페이지 있다고? 12, 14페이지요? 그 14페이지 있죠? 14페이지 맨 위에 토지동에 그 의 써놨죠? 의 써놨고 칠판하고 똑같이 해놓으세요, 지금. 아, 칠판과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지금? 이거 화살 표시 안 해놨구나, 이렇게. 똑같이 해놨죠, 지금. 그죠? 그래요. 자, 그 노트 14페이지 이거 토지동에서 의 써놨죠? 그 다음에 거기다 아닌 거 그랬어요, 아닌 거. 뭐라 써놨다고? 아닌 거. 아닌 거 그랬습니다, 아닌 거. 자, 그래서, 자, 노트 보면서, 옆에 노트 보면서, 자, 그 설명 잘 들으세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이 토지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 이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사하는 걸 말한다. 이게 토지동이에요. 그러면, 토지 표시가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거니까, 토지 표시가 아닌 거.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어디에, 만약에 대장이 만약에 있다면, 이 대장이 뭐예요? 대장에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여기 뭐예요?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면,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분할하죠? 분할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 면적 500이 바뀌겠죠? 뭐가 달라져요, 이거? 면적이 변경된다. 그죠? 그 다음에, 땅을 분할하니까, 이 땅이 2개가 됐죠? 땅이 2개 되면 이게 뭐가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 경계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뭐예요? 이 경계가 뭐라고? 경계가 새로이 정하게 됐다. 자, 이렇게, 자, 토지를 분할하는 거, 반대로 토지를 합병하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새로이 정했다는 것은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자,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 우리가 흔히 뭐예요? 이 신규 등록 있죠? 그 신규 등록은 최초로 뭐 하는 거니까, 최초로 신규로 등록하는 거니까, 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이 정하는 것이죠? 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이런 거 새로 정한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등록이 전환되면 자, 어디에 임야대장에서 뭐예요? 등록이 먼저 임야대장에 등록했다가 전환을 시켰죠?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산을 깎아서 여기다 집을 줘갖고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하고 이거 분할하거나 자, 아까 합병하게 되면 당연히 뭐하고 이거 이 면적이라든가 자,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면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토지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 순수하게 뭐예요? 뭐만 바뀌는 거? 지목만 바뀌는 거 있죠? 그냥 대장은 그냥 그대로 있고 같은 토지 대장에 자, 어디에다 전답에다가 집을 줘갖고 자, 뭐만 바뀌어 이거? 지목만 바뀐다는 지목 변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바다로 된 등록말소다. 등록말소. 그럼 바다로 된 등록말소는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게 바로 토지이동의 사유예요. 근데 아닌 거 보게 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여긴 소유자란 말이 없죠. 이건 소유자는 권리니까.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닌 거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 변경.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가 바뀐다는 건 자,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농촌 시골 마을 충청남도 연기군이라는 행정구역 소재가 아예 세종시로 자체로 바뀌죠. 그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소재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동에. 응? 그죠?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충청도에 땅을 샀는데 어디로? 자, 교육의 도시 광주광역시로 이사 왔어요. 그 사람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 주소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 주소지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거. 자, 이 소유자의 뭐가 바뀌는 거? 주소가 변경되는 거. 이건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안 얘기예요. 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요 아래 보면 이제 토지 등급하고 개별 공시지가 있죠? 토지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는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토지 표시가 아니야. 그 아무리 바뀌어봤자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급은 지금 뭐예요? 95년까지니까. 자, 개별 공시지가는 계속되니까. 3가지 정도만 이해해두자. 3가지 정도는. 자, 뭐라고? 개별 공시 뭐예요?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그래서 자 지금 25회 때 나오고 올해 시험이 29회니까 이제 4년 됐죠. 4년 5년 차이 나올 때 혹시라도 뭐 하도 요새 이상한 놈이 많아갖고 그 5년인지 4년이도 뭐예요 세지도 못하는 놈이 많아갖고 헷갈리니까 한 번은 봐두자는 얘기야. 꼭 봐두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4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죠. 그 왼쪽이 토지동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그 오른쪽이 뭐예요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 않는 경우 오른쪽에다 동그라미 쳐요. 오른쪽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오른쪽에다가 어느 사람 보니까 왼쪽에 동그라미 쳐갖고 헷갈리니까 오른쪽에다 치세요. 오른쪽에다가 뭐가 아닌 거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뭐라고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니까 자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달라지는 게 아닌 것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토지동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토지동 사이 중에 이제 신규 등록 있죠. 자 신규 등록인데 자 우리가 등록 전환이 이게 넘버1입니다. 이게 뭐라고 넘버1입니다. 넘버1.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넘버1. 자 그 다음에 넘버2가 뭐냐면 이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이에요. 자 이게 넘버2다. 넘버2. 넘버2예요. 그러면 이 등록 전환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은 항상 대상이 문제가 돼. 대상이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같이 취급해서 봅니다.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은 같이 취급해서 봐요. 대상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 더 보자면 신규 등록은 뭐예요? 넘버3입니다. 이게 뭐라고? 넘버3. 다 중요한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먼저 순위로 먼저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등록 전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분할 합병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신규 등록도 시험 문제 나온 지가 한 5년 됐으니까 한번 봐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최초로 대장을 만듭니다. 그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2가지 유형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뭐가 2가지냐면 일단 최초로 대장을 만들려면 자 누가 갑이 바다를 매립하고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대장에는 누가 소유권자가 누군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 해야지만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장을 만들 때는 항상 대장에는 뭐가 등록이 돼야 돼요. 소유권자가 최초니까 소유권자가 누군가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는 신규 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 대장에는 뭐예요? 뭐가 등록돼야 된다고? 소유권자가 누가 등록돼야 되니까 반드시 뭐예요?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유자 뭐가 필요해요?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해요. 소유자 증명서면. 그러면 자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거기 의의를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자 신규 등록이라는 새로이 조성된 나오죠? 자 동그라미 새로이 조성된. 그러면 신자가 새 신자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 새로. 새로 대장을 만들었다. 새로. 신규 등록이.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이 땅이 된 거하고 등록이 누락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세금 안 냈던 토지라는 얘기죠? 세금 안 낸 토지는 자 세상 좋아졌으니까 빨리 신청해서 대장 만들고 뭐 세금 내고 살아라. 그 얘기 지금. 그럼 이제 거기 신규 등록은 신자가 새 신자니까 항상 앞에 제일 먼저 와야 될 말이 뭐니까 새로이 조성된 그 말이 새로이란 말이 와야 됩니다. 자 105페이지 그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그 새로이 조성된 토지는 바다 매립한 토지고 그 쌍가리 이번에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도로 하천이라든가 자 미등록 뭐예요? 무인도 같은 섬 있죠? 그 등록이 안 된 거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방에 뭐예요? 그 읍장 면장하신 분 있죠? 그분들은 뭐예요? 거기 바닷가에 있는 무인도를 뭐예요?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장부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 한때 돈 많이 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세상 좋아지고 막 무인도에 무인도에 그 경치 좋은데 뭐 짓고 이렇게 펜션 짓고 막 그럴 때 다 내 땅이라고 막 그러신 분 많아요. 많은데 지금 그래서 한동안은 전산 처리되기 전까지 한동안은 그 일본 놈들이 패망하면서 가면서 있죠. 지금도 아직도 대장에는 누구 이름으로 미야모치 이렇게 나카무라 이런 식으로 일본 놈 이름으로 된 아직도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런 땅을 노리는 놈이 누구냐면 토지 사기단 있죠. 그런 놈이 항상 이상한 막 천마 이렇게 그렇게 말 그림 있는 차라든가 막 이런 차 몰고 다니면서 아니면 이런 거 몰고 다니면서 그죠? 이런 거 몰고 다니면서 와갖고 그런 땅 있나 이렇게 조사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소유권이 누군가 바꾸진 않고
그 대장 딱 이렇게 조사해 갖고 가서 거기다가 뭐예요? 그 한 80%까지 이제 그 은행에다가 뭐예요? 담보 저당권을 합니다.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하니까 소유권자는 1번 놈. 그래서 저당권에서 은행이 돈 빼먹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런 놈이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전산 처리돼 갖고 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그렇게 많아 갖고 하여튼 그 지방에 그런 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팽팽 놀다가 나이 한 70 넘어갖고 이제 뭐예요?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빼먹어야 돼 이제 그 땅도 남의 땅 그렇게 빼먹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적이 없는 땅 이제 두 가지가 대상인데 의무가 며칠이에요 거기? 쌍갈 1번 60일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런 사유가 생기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하라는 얘기야 소유자가 날짜가 며칠이니까 60일 이내 신청하라 신청하라. 자 신청한데 거기 신규등록에 4번 있죠? 그 신규등록 신청의 첨부서명 그래서 거기 그 쌍갈 1번을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규등록할 때 다음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소유자 증명서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어디 구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데 네가 진짜 이 땅에 네가 진짜 소유권자인지 모르죠? 그래 네가 서류를 내봐라는 얘기 서류.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등록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자 다툼이 있었어요. 일본 외놈 앞잡이 놈이 뭐예요? 그 땅을 강취해 갖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다툼이 있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소송을 해서 네가 그 땅의 모임을 밝혀라는 얘기고 진정한 소유자를 밝혀라. 그래서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판결서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 판결서 가져오라. 판결서.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은 뭐라고? 판결서예요. 판결서. 자, 두 번째 뭐예요? 바다 매립했으면 네가 바다 매립하고 뭐예요? 자, 중공검사에 확인증 나오죠? 왜냐면 그 인허가 받았으니까 바다 매립하려면 그냥 무조건 매립하면 안 되니까 인허가 받았으니까 그 바다 다 매립했다는 뭐예요? 중공검사 확인증 있죠? 중공검사 확인증 받아와서 가져와서 뭐예요? 네가 모임을 밝혀라는 얘기니까 자 소유자 임을 밝혀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개인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지금? 자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그 지자체자의 명의로 등록할 때는 개인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무슨 장관이라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죠? 기획재정부 장관. 그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요즘 제일 인터넷에 많이 나는 게 기획재정부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1년 쓸 예산 있죠? 예산을 그 기획재정부 그 직원들이 그 밤새면서 고생해갖고 저기 했다고. 우리 뜨는 달께서 무슨 피자를 샀다고 그게 그런 기사, 그런 거 요새 공부하시냐고 인터넷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시죠? 그래요. 인터넷 문식에서 그 피자 샀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기획재정부예요 거기가. 그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면 이 책을 통틀어서 무슨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서만 나와. 그러니까 앞뒤 보고 구성하고 그냥 내 눈에 무슨 장관만 눈에 띄면 기획재정부만 눈에 띄면 이건 뭐에 관련된 거니까 신규등록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시험 문제를 보는데 무슨 장관이 딱 나왔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왜 나오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신규 등록과 관련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신규 등록과 관련이 있다. 이외에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 하나만 나오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신규 등록 문제가 나와서 다음 중 이제 5년 전에 그런 문제라 다음 중 뭐예요?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증명서면이 아닌 것 같아서 1번 판결서 2번 뭐예요? 2번 중공검사 확인증 3번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4번 이사비였고 5번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럼 그 네 번째는 안 해도 되죠. 왜? 뭐라고 써있으니까.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그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다. 그죠? 어떻게 외우라고? 판결서. 따라해보세요. 판결서. 중공검사 확인증. 기획재정부 장관.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끝. 그래요. 그게 끝이야. 그렇게만 이해하라는 게 그게 아닌 게 답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신규등록은 왜 그걸 기억해야 되냐면 신규등록은 뭘 처음 만드는 거니까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니까 대장에는 뭐가 등록이 돼야 돼요. 소유권이 누군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유권이 누군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하려면 이런 서류를 가져와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신규등록은 대장을 처음 받으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만약에 등기 촉탁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 등기부도 없는데 고칠 게 없어. 무슨 단어 나오면 틀린다? 등기를 촉탁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응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소유권자를 등록하는데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자를 등록하는데 등기부 등본 갖고 간다. OX. X니 뭐가 없는데 등기부가 없는데 뭐예요? 등기부 갖고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근데 대답은 잘하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대답을 못해도 시험장에 가서 맞는 게 중요하지 대답은 잘해 수업 시간에. 근데 가서는 틀려. 큰일 납니다. 넘겨보시면 그 106페이지에 거기 쌍가루서 한번 뭐 안 한다고 이거 등기촉탁 안 하죠? 그래서 1번에 뭐예요? 그 작년에도 다음 주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답이 신규 등록이 답이었어요. 뭐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신규 등록은 토지등에 포함되나 다른 토지등과는 달리 아직 등기부가 뭐하지 않으므로 이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촉탁 사유가 아니다 써있죠? 그래요.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고 말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등록전환 거기 별표해 두시고 등록전환 중요하다. 자 의 보시면 거기 어디서 어디로 바뀐다 그랬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대에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작은 축소에서 어디로 가는 거 이거 큰 축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자 어디로 이제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에 등록하는 축척이 3촌과 6촌분의 1이죠. 제일 많이 하는 축척이 얼마나 했어 이거 6촌분의 1이죠. 근데 지역도는 뭐예요? 6촌분의 1에서 어디까지 500분의 1까지 있죠. 그러니까 산 깎아서 집 주면 지역도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6촌분의 1은 면적이 1제곱미터죠. 근데 지역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까지 가니까 면적이 0.1까지 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등록이 전환되면 모두 바뀔 수 있어요. 면적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자 이렇게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등록 전환은 뭐에 해당한다? 토지의 이동사이다. 달라지니까 토지 표시가. 그러면 자 등록 전환 대상이 중요한데 거기 그 2번 등록 전환 대상 거기 1번 지목 변경이 수반하는 거 있죠? 지목 변경이 수반하는 게 한 개가 있고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거 여러분 좀 공법 좀 배우셔야 돼요. 공법 좀 배워갖고 그 기본 좀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니까 거기 그 원칙만 일단 오늘은 원칙만 거기 그 출침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출처보세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뭐예요?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 의해서 지목이 뭐할 토지이고 변경할 토지는 지목 변경을 뭐한다? 수반한다 쓰있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그게 중요한데 그 내용을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산지관리법이 나왔죠? 뭐가 나왔다고? 산지관리법이라고 나왔어요. 산지관리법.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이 책을 통틀어서 이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여기서만 나와. 어디서만 나온다고? 여기 등록전환에서만 나와. 그냥 내 눈에 그냥 무슨 단어만 보이면 산지관리법 보이면 아 이거 뭐 하는 거구나 이거. 등록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만 나온댔어? 그래 그래도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보이면 아 이거 신규등록이구나. 산지관리법 보이면 뭐라고? 아 이거 등록전환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 이 책을 통틀어 안 찾아봐도 돼. 산지관리법 어디만 나온다고? 여기만 나와. 그러면 아예 외우라고 뭐예요? 산지관리법이 뭐냐면 산지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이 뭐예요? 산에다가 집 짓는 거야. 뭐라고? 산에다가 뭐라고? 집 짓는 거예요. 산 깎아서 집 지면 임야대장이 뭐예요? 무슨 대장으로 바뀌는 거 이거? 토지장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다음 중 등록전환 대상이 인 것 아닌 거 이렇게 만약에 물어봐서 등록전환 문제 나오면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산지관리법 보면 뒤에 안 해오더라도 이건 뭐예요? 등록전환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나쁜 놈이 시험 문제 낸다고 이 산지관리법을 빼먹어. 왜? 사람들이 뭐만 외운다고. 산지관리법 외운다 그걸 뺀다니까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빼놓고 문제를 어디부터 내냐면 거기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을 빼먹고 그냥 관계법령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주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안 잡아가야 되는 놈인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 그럼 산지관리법 안 보이면 뭐냐면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뭐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서 이제 할 수 없어. 맨 뒤를 봐야 돼. 뭐라 하냐면 지목을 뭐 할 토지라고.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뭐라고? 할 토지다. 이게. 그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뒤에 뭐라 돼 있어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라 나오죠? 이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지목 변경이 아니야. 에? 이거는 뭐예요?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뭐에 해당하는 것이지? 등록 전환에 해당하는 것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죠.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목 변경을 먼저 보면 자, 여러분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113페이지에 지목 변경 나오죠? 지목 변경 나오는데 거기 2번에 지목 변경 대상 나오죠? 대상에 거기 1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그러니까 앞에 법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관계법령이란 말로 시작할 수 있는데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 뒤에 뭐로 끝나냐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뭐라고? 공사가 뭐한 토지라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준공된 경우 준공된 토지단. 그러면 이건 굉장히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뭐라냐면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러면 공사가 준공됐는데 무슨 개발?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택지개발이면 그 땅에다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집 짓는다는 얘기죠? 개발 공사가 완공이 됐다는 건 그 땅에다 집 짓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무슨 관계법령에서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어. 그럼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땅 위에다 뭐 짓는다는 얘기고 공장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목이 그걸로 바뀌겠다. 그 얘기 지금. 자, 학교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학교용지가 되는 것이고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예요? 공장용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무슨 단어로 끝나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단어가 끝나면 그 토지는 뭐라고 이거? 지목 변경 토지다. 지목이 바뀌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밑에 있는 자 단어가 뭐냐면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죠? 자, 그럼 용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토지가 뭐예요?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있는 뭐예요? 토지대장에 있는 자, 이 전이라고 하는 토지예요. 이 밭에다가 토지대장 밭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다음은 이 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로 바뀌죠? 대장은 안 바뀌어. 이 땅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니까 지목도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뭐가 바뀌라고?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요. 자, 무슨 용도가? 토지. 자, 토지 또는 뭐예요?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얘기. 건물의. 자,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다. 건물의 용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땅이 뭐예요? 학교 건물이에요. 자, 이 학교죠? 건물이 학교라면 이 땅은 뭐예요? 학교 용지겠죠? 자, 근데 학교가 뭐예요? 시골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이 폐교가 되고 동네 유주들이 이 건물을 인수해 갖고 자, 여기다 뭐예요? 17일간 돈 내서 미술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사용 용도가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극장.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대야. 그러니까 건물이 학교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미술관으로 바뀌면 학교 용지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대로 바뀌어요.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뭐예요? 지목도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라는 단어로 끝나면 이건 뭐가 아니고 지목 변경이 아니고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니까 등록전에 해당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확실히 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거나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나 이게 안 보이고 그냥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승계 등에서 뭐라 나오면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뭐 할 토지라고? 등록이 전환될 토지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 번에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게 인간의 사이버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지관리법 보이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라? 산에다 집 짓는 거니까 등록이 전환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맨 뒤에 뭐로 끝낸다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 끝나면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등록 전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자니까. 자, 그래서 다시 앞에 보시면 107페이지 보시면 등록 전환의 신청도 누가? 소유권자가 신청하는데 날짜가 며칠이라는 얘기 이거. 60일이다. 60일까지 하라.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108페이지 분할을 보자는 게 분할. 분할 보시면 자, 의의는 뭐 안 봐도 되고 나눠지는 거니까. 분할 신청 대상 토지가 거기 그 108페이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는 게? 의무가 없는 게 세 가지. 의무가 있는 게 한 가지야.
그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나를 돌이켜보자. 나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내가 가형 공부하는데 의무가 없는 거 3개를 외울 건가? 의무가 있는 거 하나를 외울 건가? 아니면 다 외울 건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나만 외우는 게, 그죠? 그 얘기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게요. 이제 본인의 뭐예요? 본인의 나이를 좀 고려를 해갖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의무가 없는 경우가 이전 매매를 필요해서. 그래, 이런 얘기에 지금 만약에 누가 소유권자 갑이 뭐예요? 땅을 하나 갖고 있어. 아들내미가 뭐라 그래, 이거. 자, 대학원 간다고, 유학 간다고 땅 좀 팔아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남들은 공부 안 하는 아들도 많은데 공부한다고 막 그러니까. 자, 물론 뭐예요? 땅을 다 팔아서 대주고 싶어. 근데 아들은 분명히 그래요. 아들은 분명히 자기가 성공하면 뭐 하겠다고. 자기가 성공하면 뭐예요? 아버지 효도하고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래요. 근데 아들이 혼자 살아요? 나중에 결혼해요? 그래요. 결혼은 못해. 쉽지 않아, 그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할 수 없어, 그거. 그렇다고 아들이 나한테 뭐예요? 못 해준다. 그거 원망할 거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들을 잘 키웠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후배들한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하라 말라 얘기는 안 해. 근데 단지 뭐냐면, 결혼을 왜 하라고 하냐면, 결혼을 해봐야지만이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제 부모를 이해하게 돼요. 결혼 안 하면 부모 이해 못 합니다. 결혼을 해야지만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뭐예요. 어린 시절 때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고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뭘 해 먹고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범민의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돼봐야지만이 그 부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결혼하라 그러지 꼭 결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 알아서 해. 자, 그럼 땅을 뭐 하고 싶다는 게 땅을 노대책으로 반만 팔고 싶죠? 분할해서 반을 팔죠? 그럼 분할해서 반을 팔고 싶은데 국가가 너 60일까지 하라.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이걸 국가가 60일까지 하라. 그런 거 없다는 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얘기도 이게요. 누가하고 갑하고 을하고 이웃하게 사는데 자, 갑이 알기로 자기네 조상님한테 들은 얘기가 우리 노는 이 옹달샘이 있어서 물이 감으로도 농사 짓기 문제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을하고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옹달샘이 이쪽에 있어. 그 갑이 듣기는 이 땅이 우리 땅인 것 같은데, 그죠?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분할하고 싶어요, 이만큼을. 근데 이거를 60일까지 국가하라고? 말도 안 되죠? 그래,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게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하게 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모르잖아, 지금. 이런 거는 의무가 없다는 게요. 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요. 그런데 거기 의무가 있는 게 여러분 먼저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위에 3번 분할 신청 나오죠? 원칙 이렇게 써 있어요. 신청이 자유. 토지를 분할하느냐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다. 소유자는 토지에 분할하고,자 할 때는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근데 쌍가리 보면 예외 있죠? 그거 별표를 넣으시고 줄쳐보자는 거. 그 별표하고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뭐가 된 경우에 다르게 될 때다. 뭐가 다르게 될 때? 용도가 다르게 될 때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게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예외니까. 다른 건 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예외다는 게. 그럼 분할은 언제 하느냐?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가 변경됐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일필지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 땅이 전이야. 전이다 토지단이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아들 장가 보내서 며느리하고 며느리하고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게 소망이야. 자, 절대 그런 소망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가정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빨리 내보내야지. 근데 그 며느리를 들었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마누라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반일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질 않아. 부지런해. 막 저기 일을 해. 자, 근데 며느리는 엉덩이가 무거운지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죽냐면 아들내미가 죽습니다. 왜? 아들내미 엄마한테 가서 쟤는 저래 그러고 왔다 갔다. 그죠? 그래서 그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야 돼요? 집을 하나 지어줘야 돼요? 집 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토지 전에다가 전이라는 일필지 일부에다가 뭘 줬어요, 이거? 집을 짓게 됐죠? 그러면 뭐가 바뀌대, 일부가? 용도 바뀌죠?
그러면 갑의 심정은 뭐냐면 이 땅을 전부를 다 뭐로 세금 내고 싶어요, 지금. 전 내고 싶죠? 국가가 그 꼴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를 뭐예요? 일부가 바뀌었으면 분할을 해서 요만큼은 대로 세금 내라.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당연히 뭐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모두 같이 해야 돼요. 지목변경도 두 개를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지목변경 두 개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그 4번에 뭐예요? 분할시 첨부서류 나오죠? 첨부서류 나오는데 거기 쌍가루 몇 번에 쌍가루 2번에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특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뭐가 되면 다르게 돼서 의무적으로 분할 신청할 때는 자, 거기 지목 변경 신청서 동그라미 모두 같이 하라고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하라. 이게 지목 변경 신청 같이 하라. 제출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넘겨 보시면 110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합병 나오죠? 합병 나온다. 합병 나오는데 그 합병 대상 토지가 이제 쌍가루 1번은 뭐예요? 합병 소유자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쌍가루 2번, 3번 두 가지인데요. 거기 111페이지에 합병의 제한사항 나와요. 제한사항. 제한사항 나오는데 자, 합병을 하게 되면 일필지 성립 요건인데 여러분 답으로 나오는 것만 뭐예요? 답으로 나오는 것만 자, 몇 가지만 자, 오늘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보자. 자, 그럼 거기 쌍가루 9번 있죠? 다음 주 합병 재산 중에서 틀린 거 그래서 쌍가루 9번 나오는데 거기 줄 쳐보세요. 쌍가루 9번. 뭐라고 써 있어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있죠? 다만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자가 동일임을 확인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써 있죠?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가 없는 거 공유지분이 다르면 절대 뭐하지 못한다. 합병하지 못한다. 그걸 참 이해하고 가지 않죠. 그게 답으로 나오면 그게 잘 답으로 나오니까.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소유권자가 갑이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자, 이 두 땅을 뭐예요? 두 땅을 일단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같고 자, 뭐가 같아야 돼요? 자, 지목이 같아야지 두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합병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자, 만약에 지목은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자가 갑을 같아요. 누구도 같다고? 소유권자도 같아요. 근데 이 땅은 자,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갑이란 사람이 4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이 4분의 1 갖고 있고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자, 누가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때 갑은 뭐예요?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자, 모두 갖고 지목도 갖고 모두 같은데 자, 소유권자도 같죠? 근데 뭐가 서로 틀리면 지분이 달리면 헷갈린다. 지분이 달리면 절대 뭐 할 수 없다고 이거. 합병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겠지. 자, 그래서 자, 아무리 같다 하더라도 뭐가 틀리면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면 뭐 하지 못한다? 합병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걸 좀 이해해 주지 않죠. 그게 가장 답으로 잘 등장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112페이지 뭐예요? 합병의 신청 절차 있죠? 자, 거기 2번 예외에 별표 두시고. 예외를 보자니까. 그래서 거기 1번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신청의 자유. 합병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유자의 임의 의사에 의한다. 즉, 합병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 합병 여부는 소유자의 자유며 기간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대상 토지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자, 2번은 도로제방 하천구거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입니다. 그 합병은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언제 하냐 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자, 공동 뭐라고? 주택 부지예요. 이 공동주택 부지와 그다음에 부지와 자, 부지와 그다음에 지목이 뭐라고?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으로 60일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공동주택부지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아파트 질 때는 자, 한 필지로 뭐예요? 합병해서 줘라 아니게요. 뭐 질 때는 아파트 질라면 한 필지 위에다 줘라 아니게요. 자, 공고사항이에요. 자, 이 필지에다 지는 사람도 많은데 몇 필지 지라고? 한 필지에 줘라. 자, 60일까지 의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공장, 학교, 도로, 철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컨대 만약에 쌍천동이에요. 그 쌍천동이라는 지번 보유적이 딱 있으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뭐예요. 자, 하천이 있고 도로, 하천, 철도가 있다면 이거는 같은 지번부의 지역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토지가 여러 필지로 수필지로 나눠져 있으면 하나로 합해서 관리하라는 게 왜? 같은 지번부의 지역이니까. 연결돼 있는 것은. 무슨 말 이해하세요? 연결돼 있는 땅들은 뭐라고 분할된 토지로 뭐예요. 관리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로 합해서 관리하라. 하나로 합해서.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옛날에 14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면 다음 중 합병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뭐였냐면 학교용지가 답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학교용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음 중 합병에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답이 뭐였다고 학교용지였어요. 근데 그 인간이 뭐예요? 그 인간이 그다음부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혹시 몰라. 또 왜냐면 그 인간을 추모하느라고 어떤 때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고 또 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뭘 해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라고 철천재. 그 장학도 장이 뭐예요? 공장 이게 공공용지니까 공장용지, 학교용지 뭐예요? 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철도, 하천, 제방 있죠? 그건 뭐예요? 연결된 것은 웬만하면 뭐라고 이거? 한 필지를 관리하라. 자, 요런 지목만 뭐예요? 며칠의 의무가 생긴다?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 얘기야,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112페이지 밑에 거기 5번에 뭐예요? 지적공부의 등록 및 정리 방법. 그래서 거기 뭐예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자, 줄 쳐놓으세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써 있죠? 합병은 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좀 칠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보시면 요 뭐하고 합병하고 뭐예요? 요 합병하고 요 지목 변경 아까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면적 측량 안 한다 그랬죠? 면적 측량 안 할 뿐 아예 지적 측량 자체를 안 해.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모르면 내가 시험 보는데 갑자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모르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 자, 측량을 뭐예요? 측량을 하느냐, 측량을 뭐예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게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지적 공부가 뭐예요? 지적 공부가 불에 타서 아니면 전산 처리되는 공부가, 자, 뭐예요? 바이러스 먹어갖고 몇일 돼서 없어졌다는 게. 그래서 이 공부를 뭐 한다는 게? 복구를 한다는 게 공부. 공부를 복구한다는 얘기죠? 공부를 복구하는데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 여러분, 공부를 다시 만들 때 복구할 때 측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병과 지금 외웠잖아. 몇 가지 외웠다고? 2가지. 안 하는 거 몇 가지 외웠어요, 지금? 2가지 외웠죠? 그 2가지 외웠으니까 이거는 해야 안 해요, 이거? 측량해야지. 안 하는 게 몇 가지라고? 합병하고 지목병 딱 2가지 외웠잖아. 모르는 게 나오면 뭐야? 2가지 외웠으니까 이 모르는 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뭐 한다고? 측량한다고 그렇게 기억하자. 외운 게 몇 가지뿐이 없으니까 2가지뿐이 없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자, 지적 측량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외웠다고? 2가지. 뭐하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외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측량하는 거니까 뭐가 나오면 공부를 복구한다 하면 측량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모르는 것도 나왔다. 축적 변경 나왔다. 이 축적 변경 측량해야 안 해요?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 빼놓고는 다 측량한다 생각하면 돼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 빼놓고 다 측량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라는 게. 그 되게 편하죠? 자, 그러면, 자, 실밥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완전히, 자, 요새 뭐, 일본 또 어디에 6점인가 지진 났다 그러는데, 쓰나미는 없었다 그래요. 쓰나미가 있어갖고 토지가 완전히 바다가 됐어. 아예 없어졌어, 토지가. 그럼,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만 쓰죠? 토지가 아직 없어졌죠? 그럼 이때는 측량해야 하네요. 금방 여기, 금방 여기 오만 안 한다는데, 또 안 한다 그러면. 조금만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그 얘기야. 항상 시험장에 가면 모르면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남의 생각 빌려와야 된다니까. 금방 얘기. 아니 그러면 만약에 도면이 있어. 도면이 있으면 이 토지가 막 있는데 여기 바다야.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넘쳤는데 자, 이 토지가 다 잠겼는지 일부가 남았는지 그 시간 육안으로 식별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죠. 뭐 해봐야 돼 이거. 측량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한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모르면 다 한다고 생각하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지금.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해야 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이거 다음 달에 또 물어보면 또 물으니까, 이거. 자, 하여튼, 다시, 뭐하고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변경 안 한다. 다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13페이지 지목변경, 거기, 자, 대상을 한번 봤어요. 1번과 2번 봤고, 세 번째는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합병을 신청한다. 동그라미 합병.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등이니까 택지개발을 해요. 자, 택지개발을 하면서 뭐예요? 단독주택 짓고 막 저기 했는데, 자, 합병 신청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합병 보세요. 합병. 합병 보시면, 자, 무슨 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는 뭘 신청하라 그랬어요, 이거? 합병 신청한다 그랬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뭘 신청한다는 것은, 합병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 땅에다 뭘 짓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주택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땅에다 뭘 짓는구나, 지금. 집 짓는구나. 그 지목이 뭐로 바뀌겠구나. 대로했구나.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고, 다음 중 토지 이동에 관한, 공간정보 측면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중, 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사유가 아닌 게 골라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1번이야.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야. 그 다음에 요게 4번이야. 요게 4번. 왜? 여기 모두 해야 되니까. 지목도 바뀌어야 되니까. 용도 바뀌니까. 그죠? 요게 5번이야. 요게 5번. 요게 5번.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은 여기서 말하는 지목 변경의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이죠.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그 대상을 비교하라는 이게 대상을.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내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나 지목 변경을 해야 될 토지라 하게 되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목 변경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등록 전환이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걸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게 기억을. 근데 이게 한 번 듣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요. 한 번 듣고 딱 기억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사이버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 이용만 당해. 자,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라. 대상을.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114페이지에 114페이지에 자, 몇 번에 거기 4번에 지적공부의 등록 밑에 4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공부의 등록이 나오죠? 자, 거기 1번 추천호자. 자,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지목 변경 할 필요 없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며칠 이것도 60일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자, 뭐만? 요 바다만 90일이에요. 이 바다는 두 가지만 보자. 두 가지만. 그 하나는 뭐야? 하나는 115페이지 하나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마스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자 3번에 등록마스 절차 그래서 자 여기 마스 통지 나오죠? 근데 이 쌍가리본에 날짜가 90일 동그라미 며칠이라고 90일 나오죠? 90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시험 문제 나온 게 116페이지 뭐가 나왔냐면 거기 4번에 뭐예요? 말소된 토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쌍가리 1번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이를 뭐예요?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 회복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관청이에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 생겼을 때 신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만? 말소까지만 신청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누구만이 하는 거라고? 소관청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말소된 토지가 회복되면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뭐는 회복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하는 거라고? 소관청만 직권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 두 가지만 겁니다. 날짜가 하나는 며칠이라고? 90일이고 90일이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라고? 소관청이 하는 거라고? 직권을 합니다. 직권. 자, 그렇게 보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